12살의 어린 나이에 최강의 자리에 오른 대마왕 알렌은 숲속에서 쓰러진 한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샬롯으로 공작가의 딸이었으나 국가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알렌은 그녀를 추격하던 병사들을 강력한 빙결 마법으로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기억을 조작하여 추적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렸습니다. 따뜻한 저택에서 눈을 뜬 샬롯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대마왕이라는 사실에 놀라고 맙니다. 갈 곳이 없는 그녀를 위해 알렌은 자신의 집에서 메이드로 일할 것을 제안합니다. 샬롯은 지금까지 자유시간도 없이 학대받으며 썩은 과일조차 감사히 먹어야 했던 삶을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비참한 과거를 들은 알렌은 샬롯에게 온갖 세상의 쾌락을 가르쳐주기로 결심합니다. 첫 번째 교육은 바로 산처럼 쌓인 달콤한 디저트를 마음껏 먹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샬롯도 알렌의 진심 어린 권유에 생전 처음 느껴보는 달콤함에 감동합니다. 알렌은 그녀의 낮은 자존감을 채워주기 위해 아주 사소한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샌드백을 치게 하는 등 독특한 나쁜 짓을 지시하기도 했죠. 착하기만 한 샬롯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차 알렌의 방식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한편 샬롯의 얼굴이 숲의 전단에 실려 마을에 퍼지기 시작하자 알렌은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때 알렌의 여동생 엘루카가 갑자기 저택에 나타나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엘루카는 샬롯의 사연을 듣고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기로 합니다. 그녀는 마법을 사용하여 샬롯의 은발을 다른 색으로 바꾸고 정체를 숨기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쁘게 차려입은 샬롯의 모습에 알렌은 심장이 멈출 듯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옷을 갈아입던 중 드러난 샬롯의 등에는 처참한 채찍 흉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본 알렌은 샬롯을 망가뜨린 왕국을 반드시 부셔버리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그들은 마을로 내려가 쇼핑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길거리 양아치들이 나타나 샬롯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알렌은 말로 해결하려 했으나 선을 넘는 그들의 태도에 결국 참교육을 시전합니다. 그때 나타난 양아치들의 두목은 알고 보니 알렌이 과거에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대마왕의 위험 앞에 무릎 꿇은 두목 덕분에 사건은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날 알렌은 그동안 고생한 샬롯에게 첫 월급을 주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샬롯이 처음으로 혼자 외출하고 싶다고 말하자 알렌은 걱정이 되어 어쩔 줄을 모릅니다. 결국 걱정을 이기지 못한 알렌은 몰래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잃은 샬롯은 우연히 어제 만났던 깡패들의 본거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깡패 두목과 마주친 샬롯은 겁을 먹었지만 알렌이 미리 손을 쏘는 덕분에 환대를 받습니다. 샬롯은 마을 곳곳을 누비며 사람들을 돕게 되었고 어느새 마을의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외출한 진짜 이유는 자신을 도와준 알렌과 엘루카에게 줄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작 알렌의 선물은 고르지 못했는데 그가 너무 완벽해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랐기 때문이었죠. 돌아온 샬롯은 알렌의 옷을 수선해주며 서로의 취향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함께 독서를 하거나 취미를 공유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달부로부터 온천 여행 티켓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는 두 사람의 사이를 가깝게 만들기 위한 엘루카와 주변인들의 은밀한 계략이었습니다. 화려한 온천 시설에 도착한 샬롯은 눈을 반짝이며 진심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알렌은 빙결 마법을 이용해 온천 후 먹는 아이스크림을 더 시원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침대에서 자야 하는 상황에 놓여 서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극심한 긴장을 견디지 못한 알렌은 자신과 샬롯에게 최면 마법을 걸어 강제로 잠들게 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동물원에서 데이트를 즐기며 마치 연인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샬롯은 특별한 마법 없이도 모든 동물의 사랑을 받는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데이트 도중 부상당한 마물 펜리르가 나타나며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샬롯은 위험을 무릅쓰고 마물과 대화하며 그들을 돕기로 결심했고 알렌은 그녀의 곁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마물들과의 소동이 일단락된 후 저택에는 평화로운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구요한 목도를 울리며 알렌의 여동생 엘루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저택에 들이닥쳤습니다. 엘루카는 오빠가 데려온 수줍은 소녀 샬롯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샬롯의 낡고 수수한 옷차림을 보고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짓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을 가꾸지 않는 것이라며 엘루카가 웃었습니다. 샬롯은 자신 같은 죄인에게 화려한 옷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알렌은 샬롯의 어깨를 짚으며 오늘 하루는 엘루카의 지시를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곧바로 엘루카의 지휘 아래 수십 벌의 화려한 드레스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샬롯은 처음 보는 비단과 보석들의 광채에 눈을 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엘루카는 샬롯의 치수를 재며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을 고르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향긋한 비누 향기가 가득한 욕조에서 샬롯은 오랫동안 묵은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엘루카는 샬롯의 은빛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빗어주며 다정한 농담을 건넸습니다. 마침내 변신을 마친 샬롯이 수줍게 드레스 자락을 잡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고귀하고 아름다운 영예가 서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알렌은 샬롯을 보자마자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알렌은 무뚝뚝하게 나쁘지 않군이라 말하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분 전환을 위해 저택 근처의 화려한 시장 거리로 외출을 나갔습니다. 샬롯은 길거리에서 파는 달콤한 간식들을 보며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알렌은 상점에 있는 모든 종류의 과자를 다 사버리는 과감한 나쁜 짓을 선보였습니다. 품 안가득 과자를 아는 샬롯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알렌은 내친 김에 샬롯을 데리고 왕국 최고의 온천 휴양지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노천탕에서 샬롯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물소리만 가득한 고요한 밤, 샬롯은 칸막이 너머에 있는 알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왕국과 가족들에 대한 아픈 기억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알렌 역시 자신이 왜 인간들을 멀리하고 대마왕이라 불리게 되었는지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가진 깊은 고독과 상처가 닮아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렌은 샬롯에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자신이 그녀의 방패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샬롯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든든한 보호의 온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천욕으로 피부가 매끄러워진 샬롯은 한층 더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알렌은 아침 식사로 산더미처럼 쌓인 팬케이크를 주문하며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시럽을 듬뿍 바른 팬케이크를 한 입 먹은 샬롯은 행복의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알렌은 그런 샬롯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샬롯은 우연히 버려진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강아지를 보며 샬롯은 예전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알렌에게 이 작은 생명을 저택으로 데려가도 될지 물었습니다. 알렌은 잠시 인상을 찌푸렸지만 이내 그것도 나쁜 짓의 일종이라며 허락했습니다. 샬롯은 강아지를 품에 꼭 안고 알렌에게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샬롯의 방은 이제 따스한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울 속의 자신을 피하지 않았고 조금씩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렌은 샬롯이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연민 이상임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왕국에서는 도망친 샬롯의 행방을 쫓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샬롯의 전 약혼자였던 제2왕자는 그녀를 반드시 잡아오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저택 주변을 감도는 낯선 마력을 감지한 알렌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잠든 샬롯의 방 문 앞을 지키며 다가올 폭풍을 직감했습니다. 숲속 어둠 사이로 정체불명의 인형들이 저택을 포위하듯 좁혀왔습니다. 샬롯은 꿈속에서 다시 한번 버림받던 날의 악몽을 꾸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저택의 결계가 미세하게 떨리며 누군가 강제로 침입하려 한다는 신호가 울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굉음에 잠에서 깬 샬롯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온 것은 알렌의 목소리가 아닌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차가운 금소금이었습니다. 과연 샬롯은 다시 찾아온 과거의 위협으로부터 소중한 행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동물원에서의 즐거운 시간 속에 샬롯은 자신도 모르는 특별한 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처 입은 새끼 펜리르를 보호하던 이들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새끼 펜리르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어미 펜리르가 자식을 찾기 위해 마을을 향해 분노의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샬롯은 위험을 무릅쓰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짐승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온화한 빛이 어미 펜리르의 광기를 잠재우기 시작했습니다. 샬롯은 마물의 마음속 깊은 슬픔과 자식에 대한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알렌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결계를 치며 밀렵꾼들의 공격을 차단했습니다. 샬롯의 지시에 따라 숲의 마물들이 힘을 합쳐 밀렵꾼들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상처 입은 새끼 펜리르를 품에 안은 샬롯의 모습은 마치 성녀와도 같았습니다. 어미 펜리르는 감사의 뜻으로 자신의 이름을 루라고 부르며 알렌의 저택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뻔뻔하게 집까지 따라와 자리를 잡은 카피바라를 보며 알렌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샬롯은 매일같이 마물들과 소통하며 저택의 활기를 더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정원을 거닐던 두 사람 앞에 갑자기 땅속에서 수많은 버섯이 솟아올랐습니다. 버섯 더미 속에서 나타난 것은 30년 동안 지하실에 숨어 지냈던 저택의 전 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마감 기한을 맞추지 못해 도망쳤을 뿐이라며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전 주인은 저택에 계속 머무는 대가로 샬롯과 알렌에게 기묘한 연극을 제안했습니다. 대본에 적힌 연인들의 대사는 알렌과 샬롯의 얼굴을 붉게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연극 연습을 통해 알렌은 샬롯을 향한 자신의 진심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저택의 문을 부수고 나타난 편집자는 30년 만에 작가를 찾아냈다며 포효했습니다. 순식간에 저택은 작가와 편집자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으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은 뒤 알렌은 샬롯의 손을 잡고 조용한 테라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샬롯은 처음으로 느껴보는 무조건적인 애정에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알렌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평생 그녀의 곁에서 모든 나쁜 짓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샬롯은 그의 품에 안겨 드디어 자신이 돌아갈 집을 찾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딛고 일어설 용기가 생겼습니다. 알렌은 그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케이크를 꺼내들었습니다. 샬롯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알렌이 가르쳐준 대로 가장 크게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이런 게 정말 나쁜 짓인가요? 라며 묻는 그녀의 장난스러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채웠습니다. 알렌은 웃으며 세상에는 아직 그녀가 배워야 할 나쁜 짓이 아주 많이 남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저택은 마물들과 친구들이 모여드는 세상에서 가장 떠들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샬롯은 더 이상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당당히 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렌은 그런 그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며 진정한 대마왕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반역자라는 꼬리표는 이제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먼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지평선 너머로 저물어가는 해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와 함께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불행에서 벗어난 소녀는 이제 세상 모든 행복을 누릴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알렌은 영원히 그녀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스승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버림받은 소녀와 대마왕이 함께 써내려간 가장 아름답고 나쁜 동화의 결말입니다.